저 그리고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요즘에 안전 이별, 이별 범죄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뭔가 한때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그 이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범죄인으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랑한답시고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지만 사실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상황들도 많잖아요. 어떤 이 스토킹에 대해서 이별 후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셔야죠. 저도 딸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절대로 외모 먼저 보지 마라. 네. 그다음에 뭐 조건 이런 것들보다는 성격을 봐라.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착이 있고 소유욕이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어떤 거절이나 무시나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나는 여성의 사생활 하나하나를 모두 알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제 딸에게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다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우선 그런 그 이별 범죄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냐 보다는 이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방을 만날 때도 좀 성격과 태도를 먼저 보시는 가치관을 보시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별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는 나중에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그들이 보이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 내일 만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나 내일 바쁜데 그러면 왜 바쁜데 누구 만나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 며칠 전에 그 얘기 물었는데. 근데 이건 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성만이 가해자는 아니에요. 여성도 가해자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여성도 남성을 스토킹하기도 하고요. 그 과거에 그 Fatal Attraction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위험한 정상가 우리말로. 네. 그 글렌 클로즈라는 여성이 그 무서운 범죄자로 나오죠. 마이클 더글라스 이 남성에 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그 영화는 여성이 이제 남성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예요. 여성도 집착이 있고 여성도 소유욕이 있고 미절이라는 영화도 그렇잖아요. 아유, 예. 그래서 남녀의 꼭 그 누가 가해자 피해자다 이건 아니고요. 누구든지 간에 상대방을 볼 때 좀 그런 그 가치관과 태도와 성격을 좀 보시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분 너무나 공감하는데 일단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났는데 사귈 때는 좋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네. 실제로 스토킹에 대한 우리나라 그 형법상의 처벌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8만 원? 뭐 이렇지 않습니까? 형법에는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네, 거기 8만 굉장히 원. 너무 작은 처벌인 예. 거잖아요. 고작 그걸 제가 경범죄로. 뭐랄까요, 그 풍자 희화하면서 얘기했다가 과거 국정원 여직원 사건 때 그 일베 친구들이 저를 이제 표팔만이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했죠. 네. 저는 이제 스토킹 행위를 범죄화해야 된다, 형법에 넣어야 된다 이 주장을 뭐 한 8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경범죄로 되고 있지 다뤄진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거의 인격을 살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경범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만 원만 내면 스토킹을 해도 좋은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니, 상황처럼. 왜냐면 8만 원을 내고 나서 또 다시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누범이 되고 상습범이 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즉결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때 구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이 가중되면 이제는 경범죄 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그런 위기 조성 협박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될 수 있죠. 어쨌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처음에 몰랐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쵸. 사귀다 보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점점. 소유욕이 나오고 집착이 나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폭력적인 반응이 나오고 우선은 만약에 감정이 식었다 싫다고 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싫다, 아니다, 그만이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거리가 벌어졌을 때 되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네, 이번만 만나주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또는 너를 놔줄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게. 그때 만났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때 범죄가 그때 이루어질. 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 끝내겠다가 범죄로 이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여기에 결코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그때도 미안해, 끝이야, 다시 연락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헤어져야 될 때 주변에 많이 알려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잘 만났었지만 이제는 안 만나. 대개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주변에 말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해자들이 어떤 수단을 쓰냐면 서로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같이 좋았을 때를 목격했던 사람,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목격했던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분들에게 되게 잘해요. 또 선물도 주고 뭐 이러면서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내가 연기를 하는군요. 아주. 그렇죠.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이 여성분이 나중에 만약에 심해졌을 때 그 남자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이 누구 편이 되느냐? 그러면 가해자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섭을 해버리는 거네요. 주변 왜냐하면 사람은. 피해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그런 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상대방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되죠. 역시 이런 스토킹에 대해서조차도 너무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이 주도권을 쥐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렇죠? 일방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